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엔캠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요. 자, 우선 오늘 주가는 13만 6,200원으로 마이너스 8.5%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어제 나왔던 공시의 영향을 받은 거겠죠. 우선 이 부분 먼저 빠르게 좀 볼게요. 자, 어제 이제 4시 45분, 자, 장이 끝나고 나서 엔캠에 12전환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제 작년에 발행했었던 12회차에 대한 전환사채 공시가 나온 건데요. 자, 이번에 풀리는 물량은 총 32만 3천 주고 전환가액이 6만 8천 원.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발행했었던 전환사채라 평단가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그냥 당장 갖다 팔아도 대략 2배 정도의 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시장에 풀렸을 때 주가가 밀릴 수 있다, 뭐 이런 심리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들, 32만 주 물량이 얼핏 보면 부담이긴 해요. 근데 엔캠이 이제 평소에 뭐 큰 이슈가 없을 때 이제 평소 거래량을 보면요, 뭐 23만 주, 그 다음에 뭐 15만 주, 뭐 최근엔 한 30만 주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략 엔캠의 평균적인 거래량은 큰 이슈가 없었을 때 20만 주 정도가 평균이에요. 뭐 15만 주에서 30만 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사실상 이번에 나오는 32만 주의 전환사채가 뭐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정도로 대량의 물량이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고. 자, 그럼 이런 전환사채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게 아니라면 뭐 다른 특별한 악재가 나왔거나 큰 문제가 발생했느냐? 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제가 봤을 땐 특정 주체로부터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고, 이게 이번 공시 내용이랑 겹치면서 그냥 단기적인 급락, 패닉셀이 나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 우선 오늘 수급 동향을 자세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갑작스럽게 나왔습니다. 22만 주 가까운 매도세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기타 법인. 이제 보통 기타 법인은 기관을 제외한 다른 법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 기타 법인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의 매수 매도의 가능성이 커요. 뭐 쉽게 얘기하면 삼성전자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보금을 가지고 현대차를 매수를 합니다. 그럼 현대차 창구에는 기타 법인 매수로 잡혀요. 그래서 오늘 엔킴 같은 경우도 보면 기타 법인이 원래는 되게 소극적인 동향을 보였죠. 뭐 큰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큰 매도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갑작스럽게 16만 5천 주가 나와버렸다. 그래서 이런 특정 단체로부터의 매도 물량 때문에 주가 하락이 나왔다고 보고 있고,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가 뭐 걱정할 만큼 많은 물량이 남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11회차, 12회차, 13회차 전환 청구권 이 구간에서 많이 행사를 했고, 실제로 많은 물량 또한 소화가 됐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물량이 이번에 나왔던 분기보고서 보시면요, 지금 11회차, 12회차, 13회차 전환사채 보이시죠? 남아있는 물량이 지금 이번에 나오는 게 32만 3천 주고 11회차 물량 15만 8천 주랑 13회차 물량 28만 주가 남았습니다. 여기 이제 우측에 있는 물량이 이미 전환 청구가 행사가 됐던 물량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나와야 될 물량이 총 76만 주고 다음 주에 32만 주가 나오니까 빼보면은 대략 44만 주가 남았죠. 근데 이것도 엔캠의 평균 거래량을 봤을 때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면 소화가 끝나요. 그리고 이제 과거 패턴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전환 청구권 행사하는 공시가 나왔을 때 주가가 단기간의 변동성을 보이긴 했지만 반등이 나왔어요, 항상. 그리고 또 지금은 엔캠이 뭐 과거처럼 아무런 이슈가 없는 상태가 아니고 이미 14회차 2,500억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한 상태고, 2,500억 중에서 1,700억의 물량을 증권사, 대표 주관 회사인 KB증권이랑 인수회사인 대신증권이 100% 총액 인수를 하기로 밝힌 만큼 결국에는 기관들이 일정 수준 주가가 떨어지면 방어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번 14회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같은 경우는 14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하락 같은 경우도 이거 공시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 이 물량이 상장을 해서 그렇다고 해석을 하기는 조금 억측인 부분이 있고, 특정 단체로부터 갑작스러운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단기 패닉셀이 나왔다.
그냥 이 정도로만 해석을 하시고 뭐 다른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막 불안해하시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다만 이제 이번 하락으로 조금 아쉽게 된 게 뭐냐면, 원래는 제가 12만 6천 원대 이 정도 자리를 쌍바닥으로 좀 보고 있었고, 바닥을 두 번 찍고 나서 주가 또한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차트였습니다. 이렇게 쌍바닥도 만들어주고 최근에도 한 4거래일 정도 지속적인 지지라인을 구축을 하면서 이 N자 파동이 딱 나오기 좋은 자리였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이런 N자 파동은 안 나오고 추세 이탈에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이전 바닥 자리를 또 한번 지켜주는 다중 바닥을 만드는지 우선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가가 단순하게 많이 하락했다고 해서 바닥이 아닙니다. 종목의 추세, 종목의 방향성이 상방으로 갈 때가 이제 반등의 시점이에요. 근데 결국 엔캠이라는 종목은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증권사가 이번 대규모 전환사채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안정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수준의 반등은 나온다. 다만 이제 시기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증권사가 작정해서 개인들을 털어먹겠다고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주고 가면 오래 걸릴 거고, 그게 아니고 전환청구권 행사 자체는 이번 달 말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단기간에 그냥 호재 띄우면서 빠르게 전환청구권 행사하고 1,700억 규모의 물량을 정리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단기간에 급등도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100% 확정지어서 판단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증권사의 납입도 남아있고 연말부터 이제 전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긴 하지만 지금 이런 전환청구권을 행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엔캠의 추세나 나오는 공시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괜히 벌써부터 주가가 폭락이 나와서 망했니 뭐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믿어야 될 건 엔캠이란 종목의 가치, 모멘텀 이런 것들이 아니고 돈을 갖다 붓고 있는 증권사예요. 뭐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긴 하지만 이번 전환사채 보증은요, 증권사 그 자체입니다. 얘네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번 사채 만기일이 2029년인가 그렇거든요. 5년 동안 내가 들고 가서 만기이자를 5% 먹겠다고 1,700억을 엔캠에 투자한다? 진짜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고 사채에 참여했으면 얘네들은 그냥 바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전환사채는요 여러분들 대부분 보증이 없어요. 앞에 항상 무보증이란 단어가 붙거든요. 이게 왜 무보증이냐면 말 그대로 어떠한 담보를 받고 내가 이 사채를 발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가 망하면 그대로 내 원금이 그냥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보증이거든요. 뭐 회사가 부도나고 그럴 일은 당연히 없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채라는 건 리스크를 감안해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50억, 100억, 200억, 300억 정도면 오케이, 뭐 그 정도 리스크 감당할 수 있죠. 근데 규모가 1,700억이잖아요. 증권사에서도 가볍게 넘기기가 어려운 금액이고, 이런 큰 금액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증권사가 참여하기 전에 회사랑 전부 다 미팅을 통해서 안정적인 엑시트 구간, 출구 전략을 다 세워놓고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주가 빠진 걸로 너무 신경 쓰시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증권사 등에 올라탔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매수 타점을 볼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많이 빠졌다고 주가가 싸다고 그냥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종목의 추세가 바뀔 때 혹은 더 추가적인 조정을 통해서 다중바닥 차트를 만들었을 때 이때가 중요한 타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중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종목이 자연스러운 횡보세를 보이고 천천히 흐름을 돌리는 자리, 이 자리가 아마 중요한 타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략해야 될 자리는 당연하게도 이런 타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이제는 엔캠이 나중에 여러가지 공시가 나오면서 증권사 애들이 물량을 엑시트를 할 때 이미 그때는 상승이 나오고 있을 때겠죠. 그쵸? 근데 이 구간에 들어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관들의 물량바지 되는 거예요. 이 구간도 다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전에 전환사채 세력들 11회차, 12회차, 13회차 사채 세력들이 공시내놓고 반년 넘게 매집하면서 엑시트 전략을 세울 때 잘못 들어가니까 이제 큰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주가가 다 올라갔을 때 뒤늦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주가가 상승이 나오기 전에 정확한 타점을 잡아야 되고요.
이렇게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 전, 급등이 나오기 전에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될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영상 꼭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 우선은 알테오젠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요. 이번 연도 1월부터 11월까지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주가가 600%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600% 급등이 나오기 전에 어떤 게 나왔었냐면 방금 잠깐 설명드렸던 이 세력의 매수 신호가 등장을 했었거든요. 이 세력의 매수 신호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차트에다가 따로 설정한 지표고, 캔들 아래 잘 보시면요, 이런 식의 노란색 화살표가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세력이 어느 정도 매집을 끝내고 수급이 들어올 때, 주가를 급등을 시킬 때 대략적으로 이 자리가 세력이 매수하는 자리입니다 하고 알려주는 지표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거든요. 실제로 알테오젠도 차트를 넓게 보면요, 바닥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세력의 매수가 들어왔고, 이런 화살표가 등장을 할 때마다 주가가 항상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세력의 매수 신호가 나올 때마다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미리 지금 자리 들어가시면 좋은 타점 잡을 수 있습니다, 항상 문자를 남겨드렸었죠. 이 내용은 말로만 떠들면 의미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인증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문자를 발송할 때 쓰고 있는 사이트, 문자받아 사이트고요. 화면 좌측 보시면 트레이더 김프로 개인 고객 보이시죠? 참고로 이 화면은 포토샵이나 조작 같은 거 전혀 아니고요. 여기 우측에 문자받아 깜빡깜빡 거립니다.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보냈던 문자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발송일자를 먼저 보시면요, 2024년 1월 30일에 보내드렸고, 발신번호 같은 경우는 위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7775번에 8354 번호로 드렸습니다. 이때 한 290분 정도 되는 구독자분들이 받아가셨고요. 실제로 이제 문자를 보냈던 내용 잠깐 보시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어떤 종목의 매수가는 얼마고 목표가는 얼마인지, 이런 내용들 전부 적어서 보내드렸고, 밑에는 상승에 대한 재료까지. 이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저는 중장기 매집주로 보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3개월에서 6개월 들고 간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날짜, 그 다음에 매수가예요. 자, 1월 30일 82,000원. 잠깐만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1월 30일이 언제였냐면, 제 마우스 잘 보시겠어요? 지금 이 자리인데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캔들이 나왔을 때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드렸고, 1월 30일 화요일날 세력의 매수 신호가 얼마예요? 88,800원입니다. 그래서 82,000원 이하로 매수를 하셔라, 목표가는 30만원 보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제가 동그라미 표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타점 드렸을 때가 이 자리였고, 지금 차트를 넓게 봤을 때 동그라미가 여기 있어요. 자, 그만큼 우리가 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도 단기간에 급등 한번 나왔고, 횡보하는 구간에 노란색 화살표 또 나오고, 그 다음 또 급등하다가 횡보하는 구간에 노란색 화살표가 나와주고, 지속적인 우상향. 자, 이렇게 세력의 타점만 잡아낼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미리 매수해놓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고, 이제는 주가가 급등할 때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는 추격 매수가 아니고 미리 사놓고 기다렸다가 주가가 올라가면 위에서 매도하고 나오는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력 타점이 나올 때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정확하게 공유해 드릴 거고요. 지금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7775번에 8354 번호로 우선은 구독이라고 좀 작성을 해주시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들이 있죠.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면 SK하이닉스, 아니면 현대차면 현대차, 어떤 종목이든지 상관이 없고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종목명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해당 종목에 세력 타점이 정확히 딱 나왔을 때, 자, 급등 전에 매수 신호인 이 노란색 화살표가 나왔을 때 문자를 드릴 거고요. 또 알테오젠 같은 중장기 매집주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사실 매일 나오는 건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제가 보내드립니다. 이런 종목이 이런 재료 때문에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이제 구독이라고 남겨주셨으니까 종목명 한번 검색해보시고 조금씩 한번 매수를 해봐라, 제가 이런 식의 문자를 보내드리니까 이런 매집주 같은 경우도 관심 갖고 보시면 좋아요. 실제로 제가 지난달에도
미국 대선 이슈가 얼마 안 남았을 때 관련주 하나 들어가서 한 2배 정도 먹었거든요. 이제 어떤 종목이냐면 SY 스틸텍이라고 하는 종목이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랑 관련된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도 차트를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바닥에서 수급이 한번 들어오고 횡보를 딱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노란색 화살표가 딱 등장을 하죠. 제가 그래서 타점을 언제 드렸냐면 정확하게 이 날짜에 드렸어요. 이것도 잠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요 마우스 잘 보세요. 자, 10월 10일 목요일 날이었습니다. 이날 SY 스틸텍 세력의 매수 신호 4,215원에 나왔고요. 이 자리에 들어가서 주가가 우상향을 했고 살짝 눌렸지만 다시 한번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하더니 주가가 엄청난 폭등을 했죠. 그래서 10월 10일 같은 경우도 저는 구독자분들에게 미리 이 종목 매매 좀 해보셔라 타점 잡아서 문자를 드렸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문자바다 사이트의 전송 내역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전송 내역 상세 보기를 확인해 보시면 발송일자 아까 보여드렸던 세력의 매수 신호 10월 10일이고요. 매수가는 4,300원. 그 다음 목표가는 만원 드렸습니다. 이때 이제 스윙 관점으로 한 달에서 2달 정도 보유할 거다. 그리고 정확하게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목표가 거의 다 왔죠. 그래서 이 종목도 조만간 정리가 될 것 같고, 자, 이런 식의 매집주 같은 경우는 제가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맨날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도 구독자분들한테 진짜 책임감을 갖고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세력 타점이 나왔다고 그냥 전부 다 보내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 확실한 재료가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수급이 들어왔나 보고 그 다음 그 종목의 전체적인 차트까지 다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괜히 저한테 뭐 구독이라고 문자 보냈는데 종목 왜 안 주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좋은 종목을 선별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매집주 같이 하실 분들은 구독, 그 다음 종목에 대한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떤 종목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뭐 포스코DX, 뭐 엔캠, 뭐 에코프로 머티,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 종목 매수를 해야 되는데 사놓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거 너무 지친다. 올라가기 전에 타점 좀 받고 싶다. 종목명 그냥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가끔 저한테 이 세력지표 사용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 저도 이거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혹시라도 이 지표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구독자분들은요, 저한테 이제 지표라고 따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분들한테는 그냥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뭐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뭐 HTS부터 시작을 해서 휴대폰, MTS까지 모두 다 적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특정한 증권사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고 다 사용 가능해요. 이제 제가 수식을 쭉 적어서 보내드릴 거고 차트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표라고 따로 남겨주시면 되고, 이제 매집주랑 종목에 대한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구독이랑 종목명 딱 이것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되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힘들고 어렵게 매매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 영상 보면서 종목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 들어갈 때도 혼자 들어갈 게 아니고 제가 보내드리는 타점 확인하고 나서 저랑 같이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드린다고 뭐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뭐 금전적인 걸 요구하거나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냥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이거 돈 안 들어가잖아요. 솔직히 구독, 좋아요 버튼 손가락 좀 까딱까딱 하면은 10초도 안 걸리거든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저한테 궁금하신 종목명 남겨주시면 제가 좋은 타점 잡아 드릴 거니까 위에 번호로 꼭 문자 남겨주세요. 아시겠죠?